근데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뭐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수술을 하면서 제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도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결혼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왜냐면 남편이 그 4바퀴 달린 지팡이가 있어요. 상체를 이렇게 얹어서 걸을 수 있는. 그날 그 4바퀴 달린 지팡이 위를 붙잡고 재활 치료실에서 서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너무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제 둘째를 낳은 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도 그냥 뭐 다른 날처럼 평범하게 이제 그날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남편 번호예요. 그런데 정말 느낌이 영화처럼 정말 느낌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남편 되시는 분 핸드폰이냐,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죠.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출혈이라고 했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제가 이제 남편에게 가나다라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아자차카로 들리고, 남편이 아자차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가나다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턱마비가 올 거다. 근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주변에 그런 분도 한 번도 안 계셨고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냥 신기했던 거는 제가 그 응급실에 서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정말 맑고 또렷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금 살아있구나. 내 온몸의 세포가 다 일어나서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듯한 느낌? 지금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모든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남편이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모습이 그때 당시 둘째 아들 모습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둘째는 이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엄마 말은 알아듣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남편은 그것도 안 되긴 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휠체어에 올려주고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 가서 변기 위에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 돌 때쯤에 애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책상이나 벽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으니까 남편도 그때 이제 침대를 잡고 혼자 앉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돌잔치를 집에서 간단히 했는데요. 그때 휠체어를 타고 집에 처음으로 외박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뭐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수술을 하면서 제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도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결혼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왜냐면 남편이 그 4바퀴 달린 지팡이가 있어요. 상체를 이렇게 얹어서 걸을 수 있는. 그날 그 4바퀴 달린 지팡이 위를 붙잡고 재활 치료실에서 서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너무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도 긍정적인 사람인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더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는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자라다 김현미입니다. 2009년도에 학원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0살 되기 전에 내 일을 조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에 작은 교습소를 인수해서 20명의 아이들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님들께 전화 인사를 드리고 새로 원장으로 왔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내문도 드리고 했더니 10명이 그만두더라고요. 생각보다 회복이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단지도 아파트 곳곳에 붙여보고 학교 앞에서 선물도 나눠주고 했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있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30명 정도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체 강사를 뽑아서 인건비를 주려고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 50일 정도만 몸조리를 하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학원을 시작하면 오전에는 취미생활도 좀 하고 오후에 잠깐 수업하고 나서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오전에는 홍보물도 좀 만들어보고 붙이고 교재도 인쇄하고 남은 채점도 하고 학부모님들 전화 상담도 하고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바쁘고 수입은 줄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집에서 차라리 아이만 보고 살림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침 다음 카페에서 마케팅 전문 민진호 소장님 카페를 보게 됐고 글을 읽으면서 조금씩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서울역, 청량리역 이렇게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정을 받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봤던 전단지랑은 전혀 다른 내용의, 전혀 다른 디자인의 홍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어요. 전단지면 전단지, 현수막이면 현수막, 또 블로그도 같이 했거든요. 블로그, 맘카페 글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바로바로 받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클래스를 다 마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번 정도의 확장 이전을 했고 지금의 학원 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미라클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학원의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인원수를 키우는 게 관건이 아니구나. 나의 교육관과 비슷한 부모님들을 모으고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나의 무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치부부터 고3까지 운영을 하고요. 한 번도 차량 운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먼 지역에서도 차를 30-40분 운행해서 픽업을 직접 오시고요. 근처 커피숍이나 마트에서 시장을 보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학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들 아침 식사를 챙겨서 여유있게 학교에 보내고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제 손으로 봐주고 씻는 것까지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동화책도 같이 읽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남의 아이 받고 내 아이 보낸다 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집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오히려 내 아이를 망쳤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케팅을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처럼 수학을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보다 더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정말 잘 가르치신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분들께 수업을 다 드리고 나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더 많은 부모님들께 다가가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 학원의 교육관과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더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더 부모님들께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만 저희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중간에 개인적으로 큰 고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서 큰 수술을 했고 병원비가 한 달에 7, 800이 들었고 간병비가 한 4, 5년 전에 하루에 85,000원, 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지출이 있었고 둘이 벌다가 제가 고스란히 혼자 벌면서 생활과 병원비를 유지해야 했던 그런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학원 수입으로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도 학원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요. 위기가 와도 잠깐의 시련은 금방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거뜬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에서 정교과정 수업을 담당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마케팅 공부해봤는데 다 비슷하더라. 효과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미라클 마케팅은 다릅니다. 똑같은 전단지도 내용이 다르고요. 전략이 남다릅니다. 블로그 마케팅, 카페 회원제, 평생 회원에서 하는 수업들은 다른 마케팅과 제목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서 실천하는 전략들이 섬세하고 이미 무수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믿고 도전하셔도 됩니다. 과제만 충실히 하시고 힘들지만 밤잠을 새워서 같이 연구하실 정도의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여러분들께 더 큰 행복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같이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